대구시의 감삼동 시청사 부지에 대한 일부 민간 매각에 대해 반대를 주장하는 긴급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달서구 새마을회가 5일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소외계층 어르신 200명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달성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5일부터 8일까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사랑나눔 위문을 펼쳤습니다. 제3회 달서 어린이 영어 말하기 대회가 달서 영어 도서관 1층 북카페에서 열렸습니다. 달성구는 5일 현풍 100년 도깨비 시장을 방문해 제11호 태풍 흰남노 대비태세의 만전을 기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달서구는 3일 구청 충무관에서 333 건강 앤 다이어트 후원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 국립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3일 독서의 달 행사 개막식과 함께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성서 노인종합복지관은 5일 지역사회공헌 기업단체와 함께하는 마음 나누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계명대 동산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상교정권 자비도량 참법이 9월 1일 국가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K메디허브는 대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품질관리 및 품질 보증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달성군청 참꽃갤러리 107번째 마중으로 9월 5일부터 9월 29일까지 참꽃갤러리 노춘의 초대전이 개최됩니다. 가창 창작 스튜디오는 9월 2일부터 18일까지 1층 정관에서 특별 전시인 기억분기점 시작을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9월 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시의 감삼동 시청사 부지에 대한 일부 민간 매각에 대해 반대를 주장하는 긴급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장내 고함 소리가 울리고 참석자들은 각자 목소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청사 부지 일부 매각에 대해 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대구시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9월 5일 대구 신청사 건립 비용 충당을 위해 감삼동 시청사 부지를 일부 민간 매각한다는 대구시의 기습 발표가 있은 후 이를 반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가 지난 9일 감삼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열렸습니다. 달서구 시청사 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회의에는 추진위 양종학 위원장을 비롯해 김해철 구의회 의장, 관면단체장과 회원 등 8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특히 사전 일정에 없던 긴급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대구시의 일방적인 정책 진행에 반대를 표하면서 시청사 부지 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계획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장님께 정식 요청합니다. 대구시청은 공무원들의 업무 공간이 아니고 시민들의 상징성이고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한 탓에 시 부지를 매각해서 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경북도청하고 부산시청은 정말 우리 시장께서 아시다시피 얼마만 국비 지원으로 지었는가도 시장님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또한 대구 시민이 지켜온 이 땅을 함부로 인위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일 겁니다. 앞서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건립기금 1,765억 원을 마련했으나 이를 코로나 여파로 인한 일반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면서 397억 원만이 기금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구시는 시청사 부지 57%에 해당하는 9만 제곱미터를 민간에 매각하고 매각 대금으로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지역민들은 대구시의 일방적인 발표라며 철회를 요청하면서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달서구 새마을회가 5일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소외계층 어르신 20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재료를 준비하여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태원 달서구청장도 동참하여 직접 어르신들에게 배식을 하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달서구 새마을 부녀회 회장 강춘희입니다. 오늘 우리 새마을 지도자 한 분의 협찬으로 명절을 맞아 어르신들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맛있게 만들고 있으니까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새마을회장 우동보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어르신 200여 분들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어 새마을 가족을 대신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소고기를 비롯한 재료비 전액을 후원해 주신 본동 새마을 지도자이신 윤지한 오늘도 한우 대표님께 이 자리를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 우리 새마을 부녀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드시고 건강하시고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특히 새마을 지도자 본동협의회 회원이면서 오늘도 한우 대표인 윤지한 씨가 소고기 10건을 비롯하여 오늘 행사의 재료비 전액을 지원하여 한가위 이웃사랑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우 대표 이승진입니다. 오늘 사랑 나누기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고요. 저희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받은 사랑, 지역 어르신들에게 베풀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한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하반기에는 물건만 전달해 드렸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달서구 새마을에는 지역 환경 개선 사업과 새마을 정신실천,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5일부터 8일까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사랑 나눔 위문을 펼쳤습니다. 이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지시설 관계자들을 위문하고 격려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종사자 및 이용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진행했습니다. 달서구는 사회복지생활시설 43개소 1,411명, 지역 아동센터 33개소 922명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백미와 화장지,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했으며 저소득 가정 2,410가구에는 온누리 상품권 및 추석 선물 세트를, 그리고 저소득 보훈가족 427가구에는 생필품 세트를 지원했습니다. 더불어 각 읍면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의 비대면으로 위문 활동에 들어갔고, 또한 군에서는 민관의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 동참과 국민들의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길 바라며 저소득층이 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최정은 군수는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매년 명절에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 나눔 실천을 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 명절에는 달성군과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달성복지재단, DGB 공헌재단 등이 1억 8천만 원 상당의 위문품 및 명절 지원금을 마련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달했습니다. 제3회 달서 어린이 영어 말하기 대회가 달서 영어 도서관 1층 북카페에서 열렸습니다. 어린이 영어 발표 능력 향상과 글로벌 시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2020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3회째를 맞은 달서 어린이 영어 말하기 대회가 3일 달서 영어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심사는 이화정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김민지 심사위원장과 최보나 심사위원이 심사를 맡았으며 지난 8월 21일 86명이 참가한 예선전에서 본선에 진출한 15명의 학생들과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선 대회를 가졌습니다. 대회 방식은 1, 2학년부, 3, 4학년부, 5, 6학년부로 나눠 영어 말하기 발표 3분과 2분간 심사위원들과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발표 대회 이후 정수미 강사의 MBTI 유형과 독서라는 주제로 짧은 강연도 진행됐습니다. 시상에는 파워초등학교 1학년 김현우 군이 1, 2학년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3, 4학년부에서는 월서초등학교 4학년 최주원 군, 그리고 5, 6학년부에서는 대서초등학교 5학년 김지현 양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달성군은 5일 현풍 백년 도깨비 시장을 방문해 제11호 태풍 흰남노 대비 태세의 만전을 기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북상하고 있는 태풍을 대비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현풍 백년 도깨비 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마당 잔치 행사 등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최재형 군수는 5일장 시장 입구부터 상설 시장까지 상인들과 방문객, 지역민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재형 군수는 경기 침체로 힘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한 제11호 태풍 흰남노 대비에 만전을 기해 이번 추석 명절도 안전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청년몰 조성 사업과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 관리 및 유지에 각종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3일 구청 충무관에서 333 건강 앤 다이어트 후원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후원단 방식은 참가비 1만 원과 함께 30일간 3가지 건강 다이어트 미션을 달성하면 참가자 이름으로 3kg의 쌀을 저소득층에게 기부하는 새로운 후원 방식입니다. 원래 처음 시행되는 333 건강 앤 다이어트 후원단은 지역 주민 1,040명이 참여해 9월 3일부터 30일간 남한의 건강습관 미션 및 플로킹 활동을 진행하고 기부금 1,040만 원은 10월의 산타클로스 행사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후원품으로 전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후원단 100여 명은 건강습관 실천을 위한 선서와 달서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 기초교육, 후원단 사업 소개 등 후원단들과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333 건강 앤 다이어트 후원단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건강과 환경을 지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이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아름다운 기부 릴레이 확산에 앞장서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생물들이 강을 정화한다고 하더라고요. 달성 국립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3일 독서의 달 행사 개막식과 함께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제가 하게 된 소감을 이날 개막식 행사에는 나는 그림책 작가 프로그램을 통해 생애 첫 그림책을 발간한 아이들의 그림책 낭독과 옥포 볼리마을의 효자 김영규 선생 이야기를 각색한 샌드아트 공연, 책 읽는 도시 달성을 위한 선포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독서마당 등에서 진행한 체험 및 활동 부수는 독서동아리 회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고 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또 오는 17일에는 사서 추천 도서를 읽고 문제를 맞히는 독서 골든벨, 24일에는 달성군 합인면 육신사에 얽힌 사육신 박팽년 선생의 이야기와 육아업 고령김씨 효행 비각의 이야기를 각색한 인형극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림책 읽는 법을 배우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림책의 세계 특강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9월 한 달 동안은 누구나 달성 국립도서관에서 20권까지 도서 대출을 할 수 있으며 폴라로이드 기념사진 촬영을 통해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역 시인 박방희 시인의 시선집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작품집 북큐레이션 전시, 그리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을 구현함으로써 도서관을 찾는 지역 주민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서 노인종합복지관은 5일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공헌 기업단체와 함께하는 마음 나누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금일 행사는 성서 노인종합복지관 조재경 관장의 인사와 행사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구청장 및 지역사회 공헌 기업 참석자들의 인사, 키트 포장 봉사활동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키트 포장 봉사활동에는 이태원 달서구청장과 SPC 삼립 직원봉사단,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본부, 성서 노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 총 20명이 함께했습니다. SPC 삼립이 후원한 빵 984개와 방역 물품, 영양 간편식으로 구성된 마음 나누기 키트 180개는 7일 성서 모범 운전자회 함지봉사단의 도움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 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서노인복지관 관장 조재경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그 결실들을 나누는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외되고 마음이 외로운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일에 우리 지역의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삼립 SPC, 그리고 모범운전자회, 함지봉사단 단원들이 함께 해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 이웃들을 돌보는 일과 더불어서 가족들 함께 모였을 때 한가위의 풍성함과 그 결실들을 소중하게 나누는 그런 뜻깊고 복된 한가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가정과 댁 내에 한가위의 따뜻함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성서 노인종합복지관과 푸른방송은 2021년 7월 지역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케이블 방송을 통해 노인복지관 강좌를 시청할 수 있는 텔레비 성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등 건강한 노인문화 확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명대 동산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상교 종본자비 도량 참법이 9월 1일 국가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상교 종본자비 도량 참법은 죽은 자의 영혼을 구제해 극락으로 천도하기 위한 불교 의식집으로 고려 공민왕 원년에 간행된 목판본입니다. 이 책은 죄를 많이 지어 뱀으로 환생한 아내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양나라 무제가 편찬하게 한 것을 송나라 때 다시 상세히 교정하여 바로잡은 책으로 전체 10권 중 4권부터 7권까지가 한 책으로 묶여 계명대 동산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상교 정본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불교 서적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고려 공민왕 원년 1352년에 간행된 한 책으로 된 목판본입니다. 이 책은 원래 전체가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산도서관이 갖고 있는 책은 4권에서 7권까지의 제3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호림박물관 등 다른 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과 함께 합치면은 10권의 완질본이 전부 다 국가지정문화재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려 말에 이렇게 간행되다 보니까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의 이름자를 피휘한 흔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왕건의 건자의 마지막 한 획을 빼고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현재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그 한 획을 다시 붓으로 이렇게 그은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게 추정하면서 이 책과 관련하여서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 책이 국가지역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서 우리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은 총 23종 97잭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은 전국 사립대학으로서는 가장 많은 그런 양이 되겠고, 국립대학까지 합치더라도 서울대학 교장각 다음으로 많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는 셈이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5종 7척의 자료를 다시 발굴해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대구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만약 국가지정문화재가 늘어나게 되면은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지정문화재 수가 97책을 넘어서서 세 자리 숫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계명대 동산도서관에는 용비어창가 초관본, 왕실의 한글 편지 35편을 모은 신안첩 등 22종 96책의 국가문화재가 있으며, 이번에 상교정본 자비도량 참법이 국가문화재로 지정 예고되면서 앞으로 동산도서관은 23종 97책의 국가문화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K-메디허브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대구 가톨릭대학교 및 경상국립대 제약공학과 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K-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에서는 매년 제약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에 대한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존 대구 가톨릭대학교 제약공학과 학생 외에 경상국립대 제약공학과의 신규 교육 의뢰가 있어 교육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세부 교육 내용은 GDP 문서 작성 규정과 GMP 일반 교육, 의약품 인허가, 품질관리 개요 및 시험 이론, 원료 및 완제 의약품 시험, 미생물 시험, 제조 지원 설비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런 교육과 실습을 통해 학부생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K-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GMP 인증시설을 갖춘 공공기관으로서 매년 전국의 약학대학생 및 제약공학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제약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청 참꽃갤러리 107번째 마중으로 9월 5일부터 9월 29일까지 참꽃갤러리 노춘의 초대전이 개최됩니다. 노춘의 작가는 영남대 산악부와 오비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한 전문 산악인으로 산과의 인연을 맺으며 50여 년간 산을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평생 산만 그린 흔치 않은 여류 화백입니다. 산 그림을 그리면서 산의 기운을 함께 느끼고 교감한다는 작가의 산 그림은 작품마다 각각의 개성이 뚜렷하고 화폭에 서는 남성적이며 붓길이 강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작품 전시는 작가의 자유분방하고 강렬한 색채 미학이 옹혼하게 녹아있는 산 시리즈 작품 총 30여 점이 전시됩니다. 참꽃 갤러리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이고 관람자에게는 팸플릿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가창 창작 스튜디오는 9월 2일부터 18일까지 1층 정관에서 특별 정시인 기억 분기점 시작을 개최합니다. 기억 분기점 시작은 2022년 가창 창작 스튜디오 입주작가 10명의 역량 강화 일환으로 기획된 전시로 회화, 설치 등 49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는 가창 창작 스튜디오를 거쳐간 사람들의 기억,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 분기점이라는 양분을 통해 앞으로의 예술활동에 있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중점을 두고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10명의 지역 청년 작가들이 자연, 사랑, 사회문제, 삶과 죽음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주변의 부재의식과 타인과의 관계, 세상을 보는 시선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풀어낸 작가의 이야기들을 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 관람은 별도 예약 없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9월 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 안심, 돌봄 플러스 확대 추진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9월 증가하는 1인 가구 및 독거 노인의 안전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 내 1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달서 안심 돌봄 플러스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사업은 TV 등 가전제품 전원 플러그에 돌봄 플러그를 연결한 뒤 설정된 시간 동안 집안의 조도와 전기 사용량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면 1:1 매칭된 동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위험 단계 문자가 전송되며 문자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 위험 상황을 방지하는 방식의 위기사항 예방 사업입니다. 달서구는 지난해 66세대의 돌봄 플러그를 설치했고 올해 1인 세대 취약계층 53가구에 돌봄 플러그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달서구는 고독사 등 위기상황 예방을 위해 안심복지 달서 수다방 운영, 달서 안심복지 서비스 앱, 웰레폰 안부 확인 사업, 스마트 약 상자 지원, AI 자동 안부 전화 서비스, 행복지킴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타 청년 창업 선배 초청 특강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1일 오후 달서구 청년 창업 지원센터에서 선배 청년 창업자를 초청해 성공 창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청년 창업 문화를 조성하고자 스타 청년 창업 선배 초청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달서구에서 창업해 현재 연 매출 100억 원이 넘는 주식회사 코리아식품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전현욱 강사를 초청해 연속된 실패 속에서 배운 스타트업 일기라는 주제로 후배 창업자에게 창업 성공과 실패를 통한 경험담,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 투자 유치 등 창업 노하우를 실전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 100대 피아노 개최 예정 소식입니다. 달성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달성군의 문화 브랜드이자 지역 대표 축제인 2022 달성 100대 피아노가 오는 10월 1일부터 양일간 사문진 상설 야외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년간 개최되지 못했으나 3년 만인 올해 공연 컨셉을 이원화한 새롭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지역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공연 첫째 날은 국내 최초의 피아노 유입에 대한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 다양하고 화려한 무대 효과 연출 등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하고 둘째 날에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서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종훈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수준 높은 클래식과 크로스오버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 군립도서관의 독서의 달 행사 소식입니다. 도서관은 지난 3일
독서의 달 행사 개막식과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나는 그림책 작가 프로그램을 통해 생애 첫 그림책을 발간한 아이들의 그림책 낭독과 옥포 볼리 마을의 효자 김형규 선생 이야기를 각색한 샌드아트 공연, 책 읽는 도시 달성을 위한 선포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도서관 독서 마당 등에서 진행한 체험 및 활동 부스는 독서 동아리 회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이 외에도 오는 17일엔 사서 추천 도서를 읽고 문제를 맞히는 독서 골든벨, 24일에는 달성군 합인면 육신사에 얽힌 사육신 박팽년 선생의 이야기와 육아업 고령 김씨 효행 비각의 이야기를 각색한 인형극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림책 읽는 법을 배우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림책의 세계 특강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서관의 유휴 공간에 2022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 지역 청소년과 대학생이 멘토 멘티로 지역 상징물을 기호화해 만든 그림 작품과 벽화를 구경할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대구 첫 금메달을 획득한 소식입니다.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8월 29일부터 8일간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됐으며 대회에서 경북기계공고는 프로토타입 모델링 직종 출전 학생 3명이 모두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3학년인 최승빈 군이 금메달, 도호준 군이 은메달을 수상한 데 이어 2학년 이성찬 군이 우수상을 수상하며 이 부분 전국 최고임을 입증했습니다. 김철종 심사위원장은 최승빈 군은 채점 결과 100점 만점을 받는 등 역대 선수 중 가장 출중한 기량을 발휘하였다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학교의 프로토타입 모델링 직종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기능올림픽에서 2003년 은메달, 2015년 금메달, 2017년 은메달, 2019년 은메달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한편 프로토타입 모델링은 각종 가전기기, 자동차 부품, 기계 부품 등 모든 제품의 대량 생산을 위한 디자인, 성능 구현 등을 검증하기 위해 CAD, 공작계, 각종 수공구를 활용해서 시제품을 제작하는 직종입니다. 두 번째는 대건중학교 수페르나 윈드 오케스트라가 제19회 춘천 전국 관악 경연 대회에서 중등부 우수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수페르나 윈드 오케스트라는 8월 23일부터 3일간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9회 춘천 전국 관악 경연 대회에서 5년 연속 중등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오케스트라는 2012년 창단 이후 수차례 관악 경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세계적인 음악 행사인 아시아 오케스트라 심포지움 청소년 부분에 초청 연주했고 제주국제관악제에 초청된 연주 경력이 있으며 전국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에서 연주를 하는 등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또 최근 제20회 대구 학생 동아리 한마당 및 제9회 창의체험 동아리 온라인 축제 등에도 참가해 공연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무대에서 솜씨를 펼치고 있습니다. 푸른 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 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9월 8일자 푸른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 신문과 푸른 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 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증가하는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의 안전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 내 1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달서 안심 돌봄 플러스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 안심 돌봄 플러스 사업은 TV 등 가전제품 전원 플러그에 돌봄 플러그를 연결한 뒤 설정된 시간 동안 집안의 조도와 전기 사용량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면 1:1 매칭된 동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위험 단계 문자가 전송됩니다. 문자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 위험 상황을 방지하는 방식의 위기상황 예방 사업입니다. 문자 알림은 대상자의 건강 등 상황에 맞게 관심 단계, 위험 단계, 심각 단계에 따라 50시간, 36시간, 24시간 등으로 차등 설정이 가능합니다. 달서구는 작년 66세대에 돌봄 플러그를 설치했고 올해 1인 세대 취약계층 53가구에 돌봄 플러그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구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5일 구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석 명절 선물 꾸러미를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했습니다. 선물 꾸러미는 총 60가구에 전달되었으며 간장, 재래김 같은 5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격려 메시지를 담아 함께 전달했습니다. 각병화 구지면전은 코로나 때문에 오고 가는 정이 부족할 상황일수록 민과 관이 협력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고 함께 참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함께 격려했습니다. 한편 구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랑의 도시락 사업, 이불 빨래 지원 사업, 명절 선물 꾸러미 전달, 지역 아동센터 치킨 피자데이 등의 특화 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오후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선배 청년 창업자를 초청해 지역 청년들에게 성공 창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청년 창업 문화를 조성하고자 스타 청년 창업 선배 초청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달서구에서 창업해 현재 연 매출 100억 원이 넘는 주식회사 코리아식품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전현욱 강사를 초청해 연속된 실패 속에서 배운 스타트업 일기라는 주제로 후배 창업자에게 창업 성공과 실패를 통한 경험담,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 투자 유치 등 창업 노하우를 실전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9월 스타 창업 선배 초청 특강을 시작으로 10월, 11월까지 총 3회 특강을 준비 중이며 예비 청년 창업자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위한 창업 아카데미 운영과 창업 컨설팅과 마케팅, 그리고 사업화 등 하반기에는 1:1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0월 개최되는 계명대학교 창업인 위크에 맞춰 현재 입주기업 제품 홍보와 전시회,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달서구 청년 워크숍 개최 등 지역의 청년 창업자와 예비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구 달구벌 로타리클럽과 종각 로타리클럽이 지난 5일 가창명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관내 저소득 이웃들에게 송편을 포함 염색약과 파스를 기탁했습니다. 김도영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관내 저소득 이웃들에게 풍성한 한가위를 위해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 활동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상호 가창면장은 명절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해준 달구벌 로타리클럽과 종각 로타리클럽에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